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반 이재명 애국 빅텐트 가시화해야 된다. 차기 대선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이 아주 장문에 사설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날 헌재의 어떤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가 사설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 받습니다. 심판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뭐 형사소송법 위반, 뭐 상대방이 부동의한 증거는 수사 기록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형사소송법 위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이번에 뭐 회유 정황이 있는 특전사령관 곽종근 증거로 채택하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이번에 다 봤습니다. 그 밑바닥을. 자, 이걸 소위 말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반 이재명 빅텐트 가시화를 시켜서 차기 2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소위 말해서 우파, 애국 우파 후보로 단일화 시켜서 묻지마 지지해서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그거 실패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이제 댓글도 여러분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대선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뭐 상처 주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반 이재명이면 다 모여야 됩니다. 다만 탄핵 찬성한 사람들은 자숙해야 됩니다. 지금 애국 국민들이 지난 넉 달 동안 이렇게 생고생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탄핵 찬성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내부에 탄핵 찬성파들 자숙하고 대선 후보 나온다는 둥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받아줄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런 내용 아시아투데이 사설 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치면 아시아투데이 나옵니다. 자, 뉴시스 기사부터 들어가죠. 정부가 오는 8일 그러니까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대선일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뉴스이스. 네. 대선 준비 착수. 내주 선거일 공고. 6월 3일이 유력하다. 네. 내일이 국무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6월 3일로 거의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 일정을 한번 볼까요? 제가 표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4월, 5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국민의힘 대선 일정입니다, 여러분. 4월달은 국민의힘 대선 일정, 5월달은 전체 일정입니다. 자, 보세요. 4월입니다. 오늘이 4월 7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자 등록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바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들리는 얘기는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 사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주말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서울로 간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대구시의회에 뭐 인사도 하고 직원들하고 뭐 작별 인사도 하고 뭐 새로운 책도 출간하고 뭐 이러면서 10일 날 전에 다 후보자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4월 15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가 되면 본 경선이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0일 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11일, 12일, 13, 14, 15까지 예비 경선이 끝나요. 그럼 4월 15일부터 바로 본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2명 남긴다든지 뭐 3명으로 압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2주. 그리고 4월 30일, 제가 빨간 표를 해놨죠. 4월 30일 날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3주 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재명하고 대적할 수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시간. 4월 30일 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집니다. 이거는 뭐 좋든 싫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월달 한번 보세요. 5월달. 5월달 보시면은 바로 5월 11일, 12일 날 후보자 마감입니다. 대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면 5월 11일, 12일 후보자 마감이에요. 그 12일 날 마감되고 나면 2주 정도 선거 운동하고 29, 30일이 바로 부주자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27, 28이 제외 부주자 투표고 29, 30일이 사전 투표예요. 그리고 6월 3일 날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 두 장을 보시면은 지금 뭐 이렇게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누가 우파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로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해지면 밀고 가야 된다. 이 부정선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좋아. 부정선거 있다고 칩시다. 자, 뭐 여러 정황들이, 수상한 정황들이 많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 당선됐죠? 두 번째.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 6,000명을 모아가지고 투표소, 개표소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투표 현장, 개표 현장, 특히 개표 현장에서 뭐 사전투표 함의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해서 지금 손 놓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애국 변호사들 싹 다 모아가지고 조직해야 돼요, 이제는. 뭐 사실 그동안 부방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기존 조직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언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내려놓아도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이번 대선이 해볼 만한 대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조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는 당이 쪼개져 버렸잖아요.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런 식으로 해서 표가 다 분산돼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쟁송투쟁에서 끝까지 싸움으로써 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유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산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부터 윤어게인이라고 뭐 이런 청년들 사이에서 포스터가 돌고 하는데, 윤어게인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했던 그 정신, 대한민국 망치는 반국가 세력 척결, 그 정신을 이어받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 가능하냐, 이런 뭐 가지고 주말에 SNS에서 많이 돌고 하는데, 그 재출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87 헌법체제는 단임제입니다. 단임제. 한번 대통령 하면 중임이나 한번 건너뛰어서 중임하거나 연임할 수 없어요. 한번 대통령 하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그 공무원이 다시 보임이 못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다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방송하는 이영풍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정말 억울하다. 재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심정은 이해하시죠? 정말 안타깝다.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이해하시죠? 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출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뭐냐면 우리 온정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애국우파 국민들 표 깨는 겁니다. 그거는. 표 깨는 겁니다. 표를 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애국우파 후보가 누가 정해지면 나 투표장에 안 나갈 거야. 나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투표 안 할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뒤돌아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을 표방하는 대애국 국민연합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후보가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해야 됩니다. 묻지마 지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데일리한 보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2017년보다 조기 대선 해볼 만한 이유 5가지. 데일리한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사진 밑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이 사진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8년 전 이야기입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당 밖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어서 원심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원내 38석의 중도 제3당 국민의당이 있었고 안철수, 그리고 자유한국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깨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깨져버렸죠.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가 분산돼 버렸죠. 그래서 당시에 그 표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이 얻었던 48%인가요? 그 지지율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합친 거의 52%보다 적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반면 지금은 그 밑에 한번 기사 부분 보여주세요. 대권 주자들이,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모두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 즉 분당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또 양당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표를 분산시킬 강력한 제3당이 없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보수 정당이 분당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자, 그런데 요런 유리한 요소를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되면서까지 다 감수하고 이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산이라 생각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페인마이크 기사 한번 볼게요. 그럼 저 민주당 쪽 조기 대선 어대명은 착시 현상이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밑에 그래픽이 하나 있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이 34%, 30% 중반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회색 의견 유보 있죠? 이게 38%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편파적인 여론조사입니다. 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만 내세우고 국민의힘 쪽 후보는 여러 명 내세워가지고 표가 갈라지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저거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신경 쓸 거 없고 이재명이 34%인데 의견 유보가 38%입니다. 이 의견 유보에서 이 무응답층의 43%가 국민의힘이고요. 20%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무응답층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 보면
양자구도가 되면, 양자구도, 제일 밑으로 가보세요. 양자구도가 되면, 역대 양자구도 대선 당선자는 50% 안팎이다. 여기 보세요. 2002년 노무현, 이회창이 붙었을 때, 노무현이 48.9, 이회창이 46.6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51.6, 문재인 48.0. 지난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48.6, 이재명 47.8. 이 부분에 대한 양자구도로 가면은 그래서 이재명이 어대명이 될 수가 없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직을 사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할 텐데 오늘 그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어제 나온 거 있는데 먼저 오늘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서울경제 한국갤럽 긴급 여론조사. 우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경제. 오늘자 서울경제입니다. 그래픽 있죠?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서울경제 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오늘 서울경제 오늘 아침에 난 보도입니다. 전국 성인 한 1000여 명 넘게 조사를 했는데 자, 중간에 이재명이 있고 왼편에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세훈, 한동훈이 있습니다. 왼쪽은 탄핵 반대파고 오른쪽은 탄핵 찬성파죠. 자, 그러면 그 수치를 잘 보세요. 김문수 장관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35대 53, 홍준표 대구시장 38대 51, 오세훈 서울시장 37대 52, 한동훈 32대 54. 지금 요 서울경제 여론조사 보도로만 보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누가 대권 후보로 나온다 이러면 요 조사로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1등, 그 다음에 오세훈이 2등, 김문수 장관이 3등, 한동훈이 꼴찌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찬성파들이 후보 출마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뭐 대통령 선거하겠다고 나온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요걸 보면 서울경제 보도는 홍준표 대구시장 38, 김문수 35, 오세훈 37, 뭐 이런 수는 나옵니다. 자, 어제 보도됐던 문화일보 보도 한번 봅시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여기 또 약간씩 달라요. 김문수 장관이 28.8, 홍준표 대구시장이 26, 오세훈 22.7, 한동훈 18.2, 쭉 추이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은 탄핵 반대파에서 대권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자, 이 지지율 조사가 이제 갈수록 앞으로 들쑥날쑥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 지지자들이 이제 의견을 모으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은 전부 머리 받고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손 들면 곤란해요. 지금 보면 탄핵 찬성했던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그 나오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망신당합니다. 왜? 국민들과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대통령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오냐고. 그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그 상도덕 위반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탄핵 반대한 사람들 중에서 후보가 나오는 게 좋다. 그래야 광장의 민의도 수렴이 되고 또 10, 20, 30 세대들도 좋아할 것이다. 탄핵 찬성해놓고 지금 대통령 선거 나와서 후보하겠다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양심이 있으면 그 짓을 못하죠. 특히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뭐 조경태 뭐 등등 여러분 아시죠?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천합니다. 가조도사님. 한덕수 총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나오실 생각이 있는지. 네.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볼게요.
반 이재명으로 구성될 우파 결집, 관건은 당내 갈등 수습.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파 대결집. 이번 이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진영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 오늘 제가 썸네일에 보내드렸던 반 이재명 빅텐트를 강력하게 칠 수 있으면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별로 한번 소식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김문수 장관 오늘 뭐 사퇴한다고 하니까 더 퍼블릭 기사 보면은 8일날 대선 출마 선언, 욕심 없지만 나라 이렇게는 안 돼. 아마 오늘이 7일이니까 오늘 장관 사퇴하고 내일쯤 여기 이열님이 올리신 윤석열 자유통일 대통령 대장군 어게인,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번 대선은 시간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화두를 잡고 뒷다리 잡지 마세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대통령 나옵니까 다시? 예? 국가공무원법상 파면됐는데 대통령 선거 어떻게 나오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진짜 당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 대선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재출마 가능한다더라 뭐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한 명 새로 뽑아서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묻지마 지지로 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 파악하세요. 현실 파악.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양당 구조,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 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고마운, 너무나도 감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주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누구를 만들어서 그게 김문수든 뭐 홍준표든 또 누가 있을까? 한덕수든 나경원이든 김기현이든 윤상현이든 탄핵 반대한 사람이 후보로 한 명 딱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 선언. 그리고 뉴데일리 기사도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내주 초 사퇴. 대선 출마 선언할 듯. 화요일 날 할 것 같다. 홍준표로 바로 넘어가죠. 펜앤마이크. 홍준표 기사 있습니다. 홍준표 다음 주 대권 출마. 마지막 꿈 위에 상경. 치열한 범보수 경쟁. 여기 내용 보면 페북에 글을 올렸네요. 페북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구체적으로 본인의 일정을 설명을 해놨네요. 월요일이니까 오늘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책 출간하고, 화요일은 퇴임 인사 다니고, 수요일은 제7공화국 선진 대국 시대를 연다 책 출간하고, 목요일은 그동안 시정을 감시하고 도와주었던 대구시의회에 가서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25번째 이사를 한답니다. 이사 많이 다니셨네요. 동대구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겠네요. 뉴데일리 기사 하나 더 있네요. 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내일 시장 사임 통보.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기사니까 오늘 시장 사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은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펜앤마이크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참담하지만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 참담하지만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보여준 그 탄핵 반대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또 그 국회의원들 많이 이렇게 결집시키면서 현장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부분 아주 높이 삽니다. 지금 그 사진 밑에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재명 민주당 일당 독재, 의회 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 절차, 의회 민주주의, 민생과
그리고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제시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경원 의원이 좀 핵심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이 없으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법안 발의하는 대로 다 갑니다. 저 댓글에 하나로 뭉치기 어려울 듯 이런 이야기 쓰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좌파입니다. 그럼 하나로 뭉치기 힘들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 소리 아니에요. 이분 강퇴시키세요, 당장. 하나로 뭉치기 어려울 듯. 왜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운지 이야기해보세요. 응? 하나로 뭉치기 힘들 듯. 이거는 좌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투TV에 들어와서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로 뭉쳐야만 이재명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한두 건만 아니면 된다.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데 밖에 제4부로 언론까지 있지만 입법부가 지금 민주당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민주당이 170여석, 야 5당 다 합치면 192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법률안을 발의를 하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법부 장악되어 있죠. 사법부 이번에 보셨죠?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부 중요 자리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행정부까지 장악되어 버리면은 대한민국 이재명 독재국가 되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싶은 분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로 뭉치기 힘들 듯 이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고 싶으면 그 이야기 하세요. 에? 입법, 행정, 사법부가 독재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이재명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그런 나라 보고 싶으면 이런 소리 하시라고요. 에?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 탄핵 찬성파들이 슬금슬금 또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뉴데일리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시국 메시지를 이용해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화합 치유 필요한 시기 가르침대로 해보겠다. 자, 이 기사는 일단 내려주시고 이 뭐 별로 소개할 것도 없어요. 내용은. 여러분, 가해자가 화합합시다, 치유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가 화합합시다, 용서합시다, 치유합시다 할 수 있어요. 이번 탄핵 전국 기간 동안 그 넉 달 동안 국민들 생고생시킨 게 누굽니까 여러분? 한동훈 세력 아니에요? 한동훈 세력?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러분 우리 화합합시다, 통합합시다, 치유합시다, 상처를 치유합시다. 그거 말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지금 한동훈은 이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말을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사탕 발림할 생각하지 말고 머리 받고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응? 머리 숙이고 자숙하세요. 대선 출마하지 마세요. 출마하면은 될 것 같아요. 망신당합니다. 안철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번 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선언. 자, 이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철수 씨가 왜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할까? 쭉 내용을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광화문 이쪽 저쪽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광화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의 이 심리적인 정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가서도 좀 좋은 소리 듣고 저기 가서도 좋은 소리 들으면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게 국민 통합이다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기사를 내려주세요. 이런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당론으로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 했는데 본인 들어가서 투표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배지 달고 있습니까? 그럼 민주당 배지 달아야지. 자, 그런데 국민 통합을 하려면 지도자는 이쪽 저쪽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아젠다를 제시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 우리 남북 통일합시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소득 수준 5만 불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동개혁, 뭐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거 합시다 라고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국민 통합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여기도 좋은 소리 저기도 좋은 소리 대통령이 못됩니다 그런 사람.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되었던 이승만, 박정희 등등 보세요. 한쪽만 양쪽 다 양다리 걸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 수준이 거의 전 세계에서 한 150등 밑이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뭘 제시했습니까? 공산주의 따라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다. 이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5등 안에 들도록 여성 참정권도 부여했어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이런 혁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고 6.25 전쟁을 지휘했잖아요.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용어는 이 슬로건은 좌파든 우파든 다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자는 아젠다, 미래를 제시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야지 안철수처럼 광화문 북쪽에는 좌파들, 저기 가서도 오케이. 광화문 남쪽에 탄핵 반대하는 세력도 오케이. 그래서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철수 씨의 고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와도 안 된다. 망신당할 것이다. 탄핵 찬성해놓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국민의힘 자격으로 대통령 후보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안철수, 한동훈은 대통령 후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조선일보 김웅 전 의원이 또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국민의힘 자체 후보 내지 말고 민주당 맛을 국민 후보 뽑아야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김웅이 사실은 그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고 바른정당으로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내지 말고 민주당 맞설 국민 후보 뽑아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소리 아닙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소리지. 여기 보면 이런 기사 내용 이런 게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좀 디스를 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소동. 각종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소동.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MBC가 가짜 뉴스 만든 거 아니에요? MBC가. 에? 근데 김웅 전 의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MBC 가짜 뉴스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저건 최재형 목사 호소인이 디올백 들고 와서 덫을 놓은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 소리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힘, 저 앞에 새누리당, 이런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준 건, 공천을 준 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죠. 지금 울산 남구가 김상욱이한테 공천 준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돌아서서 총질하잖아요. 자, 지금 주말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윤 탄핵 직후 빗속에서 울분 터져. 이게 정의냐? 광장에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진 보시면은 전부 우산 들고 우의 입고 나오셔가지고 정말 땅을 치고 속에 천물이 났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바로 나왔어요. 편파적 판결 아니냐. 울분이 터진다.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파면됐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맞냐. 이런 걱정. 참 이거 탄핵 반대했던 많은 분들의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민주당 쪽 분위기 한번 볼까요?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 상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일보.
MBC 라디오 권순표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제 최우선 과제로 엉망이 되어버린 국민 경제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지금 국민 경제가 이렇게 폭망된 게 누구 때문부터 시작입니까?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강남에 소위 말해서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 줄이면서 강남 집값이 폭등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됐잖아요. 2030 세대들의 희망을 그냥 파괴해버린 내 집 나도 내 집 하나 갖고 싶다. 이 희망을 파괴하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경기 침체 만든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원전 산업 생태계 다 파괴시킨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했어요? 나라사랑 상품권. 코나아이 그거 배불러 주는 거 아닙니까? 코나아이. 그래서 그런 국민 경제 다시 정비하면 쿠폰 상품권 경제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국민들 현혹시키는 거죠.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김두관 씨가 오늘 대선 출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으로는 첫 주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모니터를 보니까 김두관 씨가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사표를 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마도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정리되겠죠. 자, 동아일보 박용진 대선 불출마, 정권 교체, 당 통합 위한 역할을 할 것. 아니, 국민의힘에도 좀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용진 대선 불출마. 예,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좀 이런 선언하는 사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한동훈 대선 불출마 선언하시지.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탄핵 찬성해놓고 무슨, 아니, 자기 당에서 배출한 그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어디 뻔뻔스럽게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출마 선언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자, 뉴시스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 일축했다. 어대명 기류의 흥행은 걱정. 조국당하고 뭐 진보당하고 등등이 민주당하고 같이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대통령 경선을 같이 하자. 이 소리인데 어차피 저쪽은 어대명으로 정해져 있다. 기류가. 그래서 흥행이 안 될 것이다. 여기 뭐 기사 내용도 보면 김선민 조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간담회에서 모든 야권 정당의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치르자. 뭐 괜찮은 아이디어긴 하네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별로 민주당 쪽에는 경선 뭐 캠페인 효과가 별로 컨벤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투데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나서려면 윤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성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군요. 제가 한마디 들을게요. 왜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는 게 왜 국민의힘만 그렇게 해야 되죠? 민주당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그럼 그동안 잘한 것만 있나? 민주당이 장관들 줄 탄핵시키고 예산 삭감시키고 특활비 특병비 삭감시키고 이런 것들은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파 정당이 국민의힘만 반성해야 되지? 응? 그 윤석열 대통령과 세력과 결별해야 왜? 그걸 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이건 수긍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건 넘어가시고 아시아투데이 기사 하나 더 보죠. 북한 정보 대박. 탄핵 사태 속에서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이 기사를 보니까 참 정말 이번 탄핵 정부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정보가 다 탈탈 털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누가 보도를 하느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말에. 이 내용을 보면
남한의 군사 기밀이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노출되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보 횡재를 챙겼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야, 참.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서브 타이틀에 월스트리트 저널, 윤석열 탄핵 속 군기밀 정보 유출, 김정은 평양에서 대박 챙겨. 이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 의회 조사 청문회가 생중계되면서 김정은이 평양에 앉아서 한국 정보 요원들의 신원, 서울 첨단 드론의 미작동 사실, 한국의 전쟁 계획 작전실의 정확한 위치, 건물의 층수 등 한국군 관계자, 국회의원, 안보 전문가들이 전례가 없는 정보 유출이라고 규정하는 대박을 챙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보짓을 한 거예요. 나라 망하는지 모르고. 전쟁이 만약에 나면 전쟁 계획 작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회에서 떠들어 버리면은 북한이 그 미사일 좌표를 거기다 딱 찍어가지고 미사일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류 자꾸 흔들어 버렸다는 소리예요. 그 생중계되면 다 북한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자들은. 자, 또, 한 야당 의원은 정보사 장교들의 사진을 들어 보이는데, 그 정보사 장교들의 신원은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사 장병들은 소위 말해서 적성국가 지역에 파견돼서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게 얘 잡아가라 이 소리죠. 완전히 반국가 세력들이죠. 폭스뉴스에 보도된 것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스뉴스. 윤 대통령 탄핵이 윤통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비판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폭스뉴스에 나온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이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지지하고 통제해온 친중 인사들과 완전히 대조적이어서 한국에서 친중파를 육성하려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에 위협이 되었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중공이 이번 사태의 결말에 자부심이 넘치고 매우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거 누구 좋은 일 시켜준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건 누구 좋은 일 시켜준 거죠? 중국 공산당 좋은 일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해한 겁니다, 결국은. 자,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반 이재명 애국 빅텐트 가시화 되어야 한다. 차기 대선은 6월 3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이 9일날 좀 당대표를 사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이번 주에 다 등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 이재명 연합 애국 대전선을 만들어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제2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댓글이나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강태입니다, 바로. 물관리가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돼야 된다 이야기는 안 하면서 우파들끼리 뭐 단결이 되겠어? 난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 이런 점이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선거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고 광고 하나 나가겠습니다. 알부민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제가 하나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따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요. 밑에 전화번호 보시면 1522-2429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아투TV 시청자들은
전화를 하시면 2박스 60병을 사시면 1박스 30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2박스 가격으로 3박스를 살 수 있습니다. 1522-2429로 전화하시면은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 차기 대선, 뭐 조기 대선도 아닙니다. 이제 차기 대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6월 3일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다?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반 이재명 정권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한테 달려있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